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지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동탄성심병원의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정신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시작하려고 하니까 전 이제 이 말이 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이 고대 로마 시인이 남긴 말인데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 또 건강한 육체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정말 많은 현대인들이 좀 이렇게 정신 건강에 있어서 많은 관심도 갖고 있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죠. 네, 맞는 말씀이고요. 이 정신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기 때문에 신체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네. 둘이 이제 같이 가는 것이고요. 예전보다 정신질환이 정말 많이 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 정신질환 또는 정신 건강에 대한 어떤 인식이 높아지면서 스스로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뭐 정신질환이 있는지, 혹은 조금이라도 이게 좀 힘들 때는 이제 상담이나 또는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표와 같이 2019년에 비해서 작년 24년에는 한 80만 명 정도에서 이제 300만 명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료받는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조금 약간 해석에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많은 사람들이 정신 건강이 무너졌다고 보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좀 초기부터 좀 건강해지기 위해서 또 치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에 간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좀 입 밖으로 꺼내기가 좀 그랬었죠. 무섭고 두렵긴 했는데 요즘은 정말 그 인식 자체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최근에 저희 이제 특히나 20대 젊은 분들은 이제 실제로 제가 좀 겪었던 일인데요. 네. 제가 혹시 정신질환이 있지 않은가 해서 궁금해서 왔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네.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20대 초반에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었던 네. 성장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과 그것으로 인한 정상적인 불안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몇 분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쭉 네. 들어보고 나서 이제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단계에서 느껴지는 건강한 고민이고 불안입니다. 나중에 더 힘들어지면 오세요. 그러고 보내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런 분들이 저 아까 보였던 283만 명 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히려 우리가 좀 더 건강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해석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병원을 이제 찾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환자들의 수가 늘었는데 그 이제 환자군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로 좀 구분이 되는지 좀 살펴볼게요. 네네. 네. 저희가 가장 많이 진료하는 질환들은 특히 우울증 그리고 불안, 강박 장애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울증은 뭐 익히들 많이 알고 계시죠. 네. 대략 한 100만 명 정도, 2024년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치료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이제 불안 장애, 강박 장애 또는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한 환자들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중증 정신질환들이 있고, 그 중에는 이제 조현병, 망상장애 같은 좀 심각한 중증 질환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조현병이나 망상장애는 워낙에 좀 심한 질환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여기 이 자리에서는 좀 논외로 하고 그쵸. 흔하게 볼 수 있는 정신질환들로는 정신장애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만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가 이제 가장 많은 그 환자군이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장님 교수님께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뭐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또 우울한 감정도 좀 느끼고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게 어느 정도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그 선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좀 헷갈릴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많이 계시고요. 근데
근데 저희가 이게 병적인 불안이냐 아니면 정상적인 불안이냐를 가지고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상생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입니다. 만약에 예를 네. 들어서 앵커님께서 무슨 아이가 아파서 이제 데리러 가야 되는 병원에 네. 데리러 가서 데리러 가야 되는데 일이 많아서 이제 못 끝나고 계시고 맞아요. 소아과는 좀 있으면 문을 닫고 초조한데요, 벌써? 그렇죠. 그럼 네. 불안하시겠죠. 그런 건 당연히 이제 정상적인 불안이죠. 그런데 병적인 불안은 네. 그런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뚜렷한 원인이 없이? 그렇죠. 아. 물론 원인이 있을 수도 네네네.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이것이 실체가 없거나 혹은 실체가 있더라도 좀 이 상황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정상적인 기능,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고 있을 때, 네. 그것을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에 좀 방해를 받고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 또는 개인 또는 직업 현장에서 장애를 일으킬 때, 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병적인 불안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상적인 불안과 병적인 불안을 이렇게 나눠서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렇죠. 우리 일상에 어느 정도 좀 불편함을 주는지, 네. 요거를 좀 잣대로 한번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상이 조금 이제 방해가 되고 너무 힘든 정도라면은 한번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불안을 부르는 이런 정신 장애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몇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정신장애 분류를 뭐 다 늘어놓자면 이제 한도 끝도 없고요. 그렇죠. 가장 흔한. 네, 가장 흔하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울증이 있고 네.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슬라이드에서는 우울증 옆에 MDD라고 써 있는데요. 네. 이제 이게 Major Depressive Disorder라고 그래서 우리말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주요 우울 장애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불안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우울이 있고 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이 있겠죠. 네. 그것을 우리가 주요 우울 장애라고 부르고 여기 보시면 그 아래에는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실은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뭐 세월호 참사랄지 그쵸. 그 이전 몇 년 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참사 또 몇 년 전에 있었던 안타까운 그 이태원 참사 같은 어떤 네. 참사 현장이나 혹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심각한 교통사고를 겪고 거의 뭐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거나 네. 뭐 이런 경험들로 인해서 극도의 이 정신적인 외상을 겪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겪는 아주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르고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 전쟁, 미국처럼 특히 계속 전쟁을 하는 네, 나라의 네, 경우 이제 전쟁 이후에 PTSD 환자들이 늘어서 그게 좀 연구가 많이 됐었고 9.11 테러 이후에 또 맞아요. 좀 더 연구가 진전된 부분이 네. 있습니다. 또 아래에 보시면 이제 범불안 장애라고 있는데요. 이제 Generalized Anxiety Disorder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범불안 쉽게 얘기해서 모든 것이 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쉽게 표현을 할 때 저기 어머니는 걱정이 팔자시네요.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만사 모든 것이 다 이제 불안한 거죠. 네. 그런 것을 이제 범불안 장애라고 하고, 네. 그런 그 세상만사가 다 불안한 것보다는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혹은 특정 대상에 대해서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네.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스페시픽 포비아라고 해서 공포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좀 더 주제로 말씀드릴 공황 장애는 이제 패닉 디스오더라고 하는 공황 장애는 아마도 이제 연예인들 중에서 공황 장애 겪는 분들이 좀 많아져서 이제 인식이 좀 좋아졌어요. 맞아요. 네. 근데 공황 장애는 이제 어떤 현상적으로 봤을 때 갑작스러운 불안과 공포 거기에 또 수반되는 생리적인 현상들이 갑자기 쭉 올라옵니다. 갑자기 쭉 올라와서 진짜 어떤 느낌이냐 하면 그 자리에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힘들다는 말을 죽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네, 그래서 심장이 멈춰서 죽을 것 같다. 이 자리에서 내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죽을 것 같다. 그 실제적인 죽음의 공포를 느끼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패닉 또는 이제 공황 발작이라고 부르고, 그런 공황 발작이 한 2번 이상 반복되면서, 그러면 이런 증상이 느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또 그럴까 봐서 무섭겠죠. 두려움이 예, 크겠죠. 또 그럴까 봐서 무서운 증상을 아, 지속적으로 겪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예기 불안이라고 하고, 네. 그런 공황 발작과 예기 불안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될 때, 이것을 우리가 공황 장애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제 흔하게 들었던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네요. 예, 다 네네. 많고 정말 이제 좀 많이 좀 그 대중적으로 알려졌다라고 할까요? 이런 네네네. 정신질환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이렇게 불안한 감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고 어떤 네.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과하면 병이 된다라는 것도 오늘 이 시간에 설명을 들으시면서 많이들 알게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불안 증상이 있을 때 그럼 이제 진단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방법으로 좀 진단이 가능할까요? 먼저 외래 진료실로 오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외래 진료실로 오셔서 정신과 질환은, 정신 장애는 사실은 면담이 기본입니다. 면담을 기본으로 환자께서 어떤 경험을 겪었는지를 저희가 듣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심리 검사를 좀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 검사를 시행하고 또 저희가 면담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분이 보이는 증상과 징후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진단을 내리게 되고요. 네. 그런 그 진단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치료는 이제 뭐 크게는 이제 생물학적인 치료와 또는 정신 치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생물학적인 치료에서 대표적인 것은 이제 약물 치료가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불안 장애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 장애에서 흔히 쓰는 약물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네. 불안 장애이긴 하지만 불안 증상들이 또 항우울제, 우울증약에 또 잘 듣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약을 쓰면서 동시에 이제 불안을 좀 억제할 수 있는 진정 효과가 있는 네. 항불안제들을 같이 쓰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약물 치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어떤 궁극적인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우리가 느끼는 불안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도와주는. 되겠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상담 또는 어떤 훈련들을 이제 병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쓰이는 기법이 이제 인지행동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는 여기서 인지란 말이 있고 행동이란 말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인지라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대상이 실제하지 않는 좀 과도한 불안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도와드립니다. 네, 인지하게 도와드리고,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생각을 하고, 되겠죠. 예. 그럼 조절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행동을 바꾸실 수 있게 네.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저희가 인지행동 치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이런 정신 치료를 동반해서 하면 이제 치료가 가능하고 증상을 좀 완화시킬 맞습니다. 수 있다는 설명 들어봤고요. 얼마 전에 이제 2026년도 수능이 있었어요. 네. 그 한 수험생이 이제 공황장애 때문에 네. 수능을 포기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전국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았을 거고요. 아마도 이제 언어 영역 첫 문제부터 글이 안 읽혀져 이러면 이때부터 이제 불안이 쭉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거기에서 금방 또 심호흡하고 가다듬고 집중을 할 수가 있었겠지만, 네. 어떤 수험생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패닉 증상, 그러니까 공황 발작이 쭉 올라왔을 수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 어떤 스트레스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공황 발작이 갑자기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수험장에서 자기 실력을 발휘 못하고 이제 나오시는 수험생들이 좀 간혹 계셔서 저도 좀 네. 안타까울 때가 있고요. 그러네요. 네, 안타깝네요. 이런 공황 발작은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리긴 했지만 극도의 불안과 공포 반응과 함께 생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대표적인 게 가슴이
쿵닥쿵닥 뜁니다. 굉장히 가슴이 이게 심장이 빠르게 뛴다고 느껴요. 실제로 좀 이제 심박수는 좀 올라가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의학적인 용어는 심계항진이라고 부르고 심계항진과 함께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이것은 숨이 왜 안 쉬어지느냐 하면 긴장하기 때문이에요. 긴장하면서 호흡을 하는 근육들도 좀 뻣뻣해지겠죠. 네, 그러면서 숨이 안 쉬어진다고 느껴지고 그러면 이제 가슴 주변에 있는 호흡근들만 뻣뻣해지느냐? 아닙니다. 팔다리에 있는 근육들도 뻣뻣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리겠죠. 네, 손발 저림이 느껴지기도 해요. 예. 근데 근육이 뻣뻣해지다 못해서 떨리기도 합니다. 사지가 발발발 떨리기도 해요. 예. 그러면 그럴 때 되면은 또 흔히 일어난 현상이 뭐죠? 식은땀이 나죠. 네, 식은땀이 흐르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환자들은 이제 특히나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심근경색이 왔구나. 그럴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라고 느낍니다. 네네. 근데 또 실제로 협심증이 있는 분들이 또 이 공황 발작이 잘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과연 심근경색이 왔는지 공황 발작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 신체적인 증상까지 동시에 나타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내가 이제 죽는구나 라고 이제 진짜로 그 실제적인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공황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황 장애가 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 이거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발작이 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발작이 무슨 간질 발작 같은 것은 아니고요. 이 현상 자체가 발작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공황 발작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러다가 너무 극도로 이렇게 흥분하시게 되면 그 자리에 진짜 졸도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실제 이거 간질 발작인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현상들이 공황 발작을 구성하는 요소들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예기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 발작이 한번 느껴지면 이것이 또 언제 올까봐 계속 무섭기 때문에 또 생길 것 같아서 두렵고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는 불안이 지속이 됩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예기 불안이라고 하고 이런 공황 발작과 예기 불안을 합쳐서 우리가 공황 장애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공황 발작이 한두 번씩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고3 때 한 번 있었고요. 정말요? 네. 되게 신기한 게 편안하게 자고 있을 때 갑자기 공황 발작이 생기기도 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생겼었는데 그대로 뭐 예기 불안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또 한 번 있었던 게 아마도 어디 해외여행을 갔다가 비행기를 좀 오래 타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숨이 가빠와서 저는 그때 이제 정신과 의사였으니까 공황 발작이 오는구나 하고 느끼고 계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심호흡하면서 좀 인지하고 계셨어요. 네, 인지한 거죠. 네, 인지시키는 게 이제 네. 치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거기서 뭐 남부끄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고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공황 장애라고 부르는데 또 여기에 붙여서 내가 어디 가서 혼자 갔다가 또 이런 공황 발작이 생기면 어떡하지? 거기서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라고 불안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혼자서 어딜 가질 못합니다. 두렵죠. 네, 예. 두렵죠. 그래서 혼자서 어디 외출도 못하고 사람이 많은 곳 또는 뭐 어디 나 혼자 이제 버려져 있을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나가서 활동을 못하는 증상 이것을 우리가 광장공포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장공포증은 뭐 진짜로 물리적인 넓은 광장을 공포스럽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네. 혼자서 어디 놓여지는 것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광장공포증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어떨 때 이렇게 또 동반이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네. 일단 외출하기가 너무 두렵겠어요. 맞아요. 예. 이게 외출을 거의 혼자서 못 하시고 누가 꼭 옆에 있어야 되고 뭐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남편이 됐든 뭐
부인이 됐든 옆에 누군가 꼭 있어야지 어디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광장공포증은 이제 만약에 내가 그런 이것이 공황발작이라는 걸 안다고 해도 안다고 해서 바로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내가 도움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나 혼자 그 증상을 느끼면 또 발생하면 어떡하지? 라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도 금방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낯선 사람이 많은 거리 또는 뭐 텅 빈 주차장 혹은 뭐 개방된 텅 비어 있는 공간.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도 무섭고 너무 적어도 무섭고 네. 약간 누가 옆에 없으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뭐 대중교통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외출 못하고 그냥 집에만 있는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광장 공포증과 공황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까지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김지연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불안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나도 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게 치료가 필요한 단계인지 아닌지 궁금하시다면 전화 주셔서 교수님과 상담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접수 상황 잠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0대 시청자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남성분이시고 퇴사 후에 재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1년째 취업이 안 돼서 이제 갈수록 불안감이 심해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할 정도라고 전화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직 치료를 받은 상태는 아니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이 경우에는 한번 상담 또는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년째 불안감이 점차 심해지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취업이 안 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우울증도 겹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이 밖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 꼭 광장공포증일 수도 있지만 혹은 자신감이 없어지고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져서 안 나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울증 또는 뭐 불안장애 모두 다 생각을 하고 한 번쯤 상의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고 이 상황에서 좀 빨리 벗어나시는 것이 네.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남겨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굿닥터 김지연 교수님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